안녕하세요, 강남오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30대 직장인인 횡당오리입니다. 횡당오리, 제 유튜브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진 않은데 예전에 한번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예전에 이제 스태프분하고 가상자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코인 얘기로 잠깐. 네, 코인 얘기도 참. 아직도 코인 하고 계세요? 아니요, 코인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닥까지 찍으면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 것 같고, 그때 스태픈 얘기도 드렸었는데 스태픈도 아주 난리가 났었죠. 작년에 이제 중국 GPS 차단을 하면서 거의 뭐 바닥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투자 가상자산에는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 것 같아요. 아예? 네. 지금 아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대 초중반이면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주변 중에 있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은 유독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주식 투자를 뭐 살짝 좀 발을 걸쳐 왔는데, 저하고는 사실 주식 투자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기업을 분석하거나 뭐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유명한 블로그나 유튜버를 따라서 그 부분들의 추천 주식을 좀 투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유튜버나 블로거의 추천주를 몇 번 따라서 매수를 했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했던 적이 있죠? 저는 이제 좀 엔터주 중에서도 이제 하이브를 작년에 몇 주 투자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왜죠? 블로그에 어떤 글이 뭐 인상 깊었던 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그 블로거가 좀 약간 뭐 엔터주나 이런 쪽으로 좀 뭐 포스팅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좀 뭐 그분도 글을 좀 재밌게 쓰시고, 엔터주에 대해서 되게 좀 어떤 애정이 있으셔서 좀 뭐 하이브가 아니더라도 YG나 뭐 SM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돌 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고,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막 이런 수치들, 팬덤이 이용하는 뭐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V 라이브나 버블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주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좀 기본적으로 신뢰가 갔었던 것 같고. 엔터주가 참 공부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은 되게 공부하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들 따라서 뭐 엔터주 공부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쵸. 좀 프로덕트에 접근하기가 좀 쉬우니까. 사실 뭐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조선주도 그렇고. 하지만 주식이 오르면 재밌다. 오르면 재밌어진다.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주식들도 했지만 뭐 하이브를 추천했어요. 그때 이제 BTS가 매우 잘 나가던 시기였고, 또 이제 작년이면은 군대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좀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나지.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 수익을 냈어요, 못 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못 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가 한 20만원 후반대였는데 27만원, 8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한 30만원 중반대까지 올랐다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갑자기 또 이제 BTS가 이제 뭐 해체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겼던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한 거죠. 그때구나. 그때 충격이 좀 커서 그때 이제 많이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대로 손실로 이어졌던
있습니다. 그 블로거분은 뭐 그 후에 뭐 좀 추후적으로 팔로우업된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나요? 근데 뭐 그런 건 있긴 했는데 어떤 뭐 구체적인 뭐 투자 전략이나 뭐 손실 만회할 수 있는 뭐 전략 같은 걸 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리딩을 하는 건 사실 아니니까 뭐 그래야 될 의무도 없었고 그분 입장에서 보면 뭐 그분한테 어떤 뭐 리딩 비용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말만 믿고 또 유튜버의 말만 믿고 특정 블로거의 말만 믿고 주식을 매매하시다가는 골로 가실 수도 있다. 정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의존해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떨어졌을 때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견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좀 납득을 한 상태에서 또 검증을 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안 흔들리지,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매수하게 되면 흔들린다. 네. 그래서 그 블로거분을 원망하시나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분 어쨌든 제가 검증을 안 하고 좀 뭐 대응 전략을 짜진 않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단순히 추천해주는 거를 산 거니까 뭐 그분 탓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죠. 네. 사실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제 LNF 영상을 보시고 네. 주식을 매수를 하셨나봐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손실 중이라고 하시는데 7%? 네, 7%. 실제로 어제 7% 손실 중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근데 그랬더니 다른 시청자분께서 이제 그 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긴 또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근데 문제가, 저도 이제 어제 그분 손실 중인 분께 드린 말씀이지만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부담도 되고. 뭐 전문가라도 사실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이 있는데 그분 영상에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무주택은 안 된다.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네. 그거를 그대로 믿고 이제 5억을 연끌을 해서 10억짜리 주택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몇 년도에? 몇 년? 그것까지 안 나오고 작년에? 작년에 했어요. 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한 2, 3억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3억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5억 투자했는데 3억을 잃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투자니까. 그러니까. 네. 플러스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또 이자 비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의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난 이렇게 손해를 봤다. 뭐 그러면서 원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또 투자는 본인 선택인데 투본선이라는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투본선이 뭐예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 그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또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경우죠. 다른 사람의 저도 유튜브를 많이 챙겨보거든요. 네. 많이 챙겨보는데 전 챙겨볼 때 항상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튜브를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좀 나와 이런 게 다르구나, 나와 이런 게 같구나, 이런 좀 측면으로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에 논리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기준 없이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부동산은 이제 강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강사 수강생 사이에서 강사가 추천해주는
부동산 물건을 샀다가 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아, 근데 강사가 알려준 걸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들 시드가 엄청 크다는 얘기인가? 뭐 이제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몇 천만 원 되는 분양권을 사기도 하고, 네. 뭐 몇 억짜리 투자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올라온 것 중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네. 예전 말로는 아파트용 공장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500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꽤 유명한 분이셨는데. 1인당 500만 원? 네. 네. 그래서 그분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월세 맞추는 것도 안 되고, 좀, 그래서 실패를 해서, 네, 그분을 이제 고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거죠. 아, 공개적으로 저격?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야, 혹시 본인도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동산 유료 강의 이런 거? 저도 이제 뭐 정규 강의도 들어보고 뭐 특강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뭐 제가 들었던 정규 강의는 뭐 사실 물건을 이렇게 찍어주거나 뭐 여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서 네. 뭐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뭐 이제 뭐 인터넷에 뭐 들려오는 얘기들 중에는 이제 실제로 뭐 분양권 어디 분양권을 찍어주고 여기 투자하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지역을 찍어서 여기 들어가 투자를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네.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면 이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떤 전문가인 강사가 뭐 간단한 다이렉트로 이제 정해주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앞에 말했던 야. 그런 투자를 그런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도 괜히 소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강의들이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적다고는 얘기할 수 근데 없고. 그런 강의가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을 때는 뭘 사더라도 그쵸? 뭐 주식도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올랐을 때는 그때는 뭘 말해도 다 올랐지. 뭐. 네. 뭐 그렇듯이 부동산도 사실 이제 한 17년부터 뭐 21년까지는 뭐 중간에 이제 굴곡도 많이 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뭘 사더라도 사실 올랐었고. 야, 그때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때는 한창 뭐 부동산에서는 사실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동성이 많이 도니까 뭘 투자하더라도 오르는 시기였고. 네.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와서야 그런 게 이제 네. 피해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타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는 좀 그런 사례들이 계속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더 그런 전문가나 어떤 의견에 의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피해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참 경기가 좋을 때는 다 전문가였다가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그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맞아요. 다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샀을 당시에는 4억 8천에 2020년 11월에 4억 8천에 매수를 했고, 네. 그리고 6억 4천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사실 실거래가가 이제 작년 한 6, 7월 정도에 뭐 4억 5천이 갑자기 찍혔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